안녕하십니까, 김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요즘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저녁 풍경이 제법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신천둔치나 공원만 나가봐도요. 저녁마다 이렇게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걷기만큼 또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하죠. 하루에 6,000보 정도 바로 와닿지 않으시죠? 시간으로 치자면 한 30분 정도 꾸준하게 걸으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 당뇨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걷기 운동 추천합니다. 열심히 걸으시는 게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이 두 분은 정말 그냥 봐도 튼실한 하체 때문에 걷기를 참 열심히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철원 씨, 송민서 씨?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머니 사정은 가볍고 몸은 무거운 저에게 최고의 운동은 바로 이 걷기 운동인데요. 이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몸에 힘이 없이 걷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걷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은입니다. 네, 특히 저녁에 운동을 나가실 때는요, 꼭 밝은 색깔 옷을 입고 그리고 이어폰 사용 많이 하시는데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민서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오늘부터 동네 한 바퀴라도 열심히 한번 걸어봐야겠습니다. 오늘부터가 예전부터였는데 오늘부터는 진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하시죠. 네, TBS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 신체 중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운동을 하는 부위는 바로 어깨. 물건을 들다가도 삐끗, 운동을 하다가도 뚝. 자주 사용하는 만큼 욱신욱신 어깨가 결리고 아픈 경우가 다반사. 어깨 좀 쓴다 싶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통증. 건강 A to Z, 오늘의 주제는 가장 흔한 어깨 질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그리고 도움 말씀을 주실 365 닥터. 어깨 펴고 삽시다. 경산 세명병원 정형외과 이정엽 과장. 네, 어깨는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많이 운동을 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루 수천 번 정도 어깨 근육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혹사를 당하는 데다가 최근에는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 때문에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져서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2명 가운데 1명은 어깨 통증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Z 오늘은 어깨 통증 중에서도 가장 흔한 질환인 회전근개 손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위해서 경산 세명병원 정형외과 이정엽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과장님, 어깨 질환하면은 저희도 몇 번 다룬 그런 주제인데 이 오십견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오십견보다 더 흔한 질환이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들었거든요. 회전근개가 손상이 됐다면 어떻게 됐다는 건지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먼저 회전근개는 흔히 우리가 어깨 힘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깨 관절을 감싸고 관절을 움직여주는 힘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상근과 극하근, 그리고 견갑하근, 그리고 소원근 이렇게 4개의 근육이 이루는 힘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힘줄에 여러 가지 염증이나 파열이 일어나서 회전근개 질환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염증이 일어나는 회전근개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충돌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과 유사한 경과를 가게 되고요. 회전근개 파열은 역시 부착 부위에 파손이 일어난 경우인데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질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프고 결린 어깨의 80%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때문. 어깨 통증의 가장 대표적인 이 두 질환은 증상이 비슷해 알쏭달쏭 한 번에 구별이 어렵다. 주로 중장년층 50대 나타난다고 해서 이름부터 오십견인 동결견. 야구와 골프 등 운동을 하다가 어깨 힘줄이 끊어지게 된다는 회전근개 파열. 그렇다면 여기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오십견은 50대에 주로 나타나고 회전근개는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정답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활동이 많은 주로 젊은 층에서 나타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20, 30대 보면요. 운동을 참 많이 하잖아요. 뭐 야구나 골프를 하다가 어깨가 파열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에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저는 민서 씨하고 반대로 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철원아 어깨 아파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무래도 이 효자의 피가 끓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마사지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예. 아마 이 어깨 마사지를 통해서 받은 돈을 모았다면 집을 사고도 나봤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과장님 제 생각에는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약해지는 부분이 어깨가 아닐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젊은 층에 비해서 이 어깨 근육이 쉽게 좀 손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철원 씨의 승리입니다. 네, 설명도 아주 잘해준 것 아버지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젊은 층보다 어르신들에게 많이 생긴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되는 건가요? 예. 회전근개 파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흔한 병입니다. 한 60세경에서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이완되게 되는데 대다수의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외상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파열이 심할수록 어깨 기능 소실은 더 심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은 저절로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열의 정도가 더 커지게 되겠고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일부 환자들은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에서 결국은 통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다하게 많이 오래 사용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외상에 의해서 그래서 심하게 넘어지거나 부딪힌 뒤에도 발생할 수 있겠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우리 힘줄이 약해져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퇴행성 변화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퇴행성,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50견과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나요? 예, 보신 것처럼 이 40대와 50대 이상에서 대부분의 그 환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50견 그리고 동결견이랑 같은 용어로 쓸 수도 있겠는데요. 동결견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회전근개 파열보다 조금 젊은 연령대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깨를 완전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굳은 경우 중에서 다른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만을 우리가 동결견 내지 50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즉 힘줄 파열이나 골절 등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게 됩니다. 동결견의 증상으로는 특별히 부딪힌 곳이 없거나 다친 것이 없는데 팔을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다든지 어깨 아픈 쪽 손으로 오머리를 빗거나 옷을 입고 벗기도 불편하다든지 또 아픈 쪽으로 돌아 눕기도 힘들고 특징적으로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거나 위로 드는 것이 힘들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팔을 들거나 멀리 뻗을 때 통증이 있고 등 쪽과 목 부위, 팔꿈치, 손까지도 통증이 뻗치는 이 방사통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 일어서면 감소하고 누우면 악화되는 밤에 잘 때 좀 더 심해지는 그리고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고 움직일 때 뚝 하는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대로 두 가지 질환의 증상은 되게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환자분들이 그 증상으로 두 가지 질환을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게 아니지. 거기서 커브를 던지면 안 되지. 진짜. 어우, 답답해 진짜. 리모컨 내놔라. 진짜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이거는 진짜 양보 못한다. 이거 진짜 오늘 진짜 중요한 시합이다. 그거 안 된다. 오늘 드라마 그거 꼭 봐야 된단 말이야. 우리 아이니 오빠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바로 그날이란 말이야. 아이니 오빠야? 어이, 당신 아들뻘이다 아들뻘. 정신 차려라. 내 물 한 잔 마시고 올 동안 그 드라마 틀어놔라. 그래서 커브를 던지면 안 되지. 직구를 이제 이 어깨를 써가지고 직구를 탁. 아우 어깨 아이고 선배야 여보 어머 왜 가는데? 아이고 또 뭐? 또 야구 보다가 또 흉내 냈구만. 안 봐도 비디오다 진짜. 뭐 또 무슨 흉내 냈노? 투수 흉내 냈나? 타자 흉내 냈나? 진짜 사람 아파 죽겠는데 진짜. 아이고 그래 언니 말이 맞다. 오빠가 뭐 20대인 줄 아나. 오빠 나이를 생각해라 나이를. 야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금 와까노. 나 진짜 어깨 아파 죽겠다 진짜. 어떻게 좀 해봐라.
잠시만. 기다려봐라. 오빠야, 이거 해봐라. 냉찜질하자. 아 잠깐만, 네 일부러 그랬지? 해야 된다니까. 아가씨 동상이 있겠다 이거요. 할락하면 이 온찜질을 해야지. 온찜질. 뜨거워라. 언니, 이거 손 멀개지가 뭐 이렇게 뜨거운 걸 올리면 어떡해? 진짜 화상이 있겠네 이 진짜. 사람 화상이 있는 게 아니고 내한테 화상이에요, 화상. 에이. 아이고 나오세요. 나 동상 걸겠다. 진짜. 요걸 해요. 아, 치열 빼. 요거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요걸 해야지. 뭐라 하면 지금 그게 아니고 이거 뜨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그게 에이,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고 오른쪽 어깨 아픈 게 아니고 왼쪽 어깨가 아프단 말이야. 그럼 진짜 야구를 보던 중 어깨를 다친 석호. 과연 냉찜질을 하는 게 맞을까? 온찜질이 더 맞을까? 정답은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오해화진 씨 두 번째 질문은 꽁트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어깨 통증을 진정시키기 위한 찜질 방법인데요. 과연 냉찜질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온찜질이 효과가 있을까요?인데요. 한번 맞춰볼까요? 저는 냉찜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네. 지금 어깨 근육이 손상이 된 거기 때문에 좀 가라앉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치과에 가면은 붓기가 있을 때 뭘 주죠? 얼음팩을 줍니다. 예. 같은 원리죠. 네. 그 치과랑 또 어깨랑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온찜질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어머니만 해도 허리나 어깨가 아프시면 꼭 찜질하러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온찜질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두 번째 질문은 민서 씨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맞죠? 웬일이에요? 네. 제 말이 맞았습니다. 자, 그래요. 온찜질이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찜질 말고도요, 최근에는 뭐 안마기가 좀 보편화돼 있고, 또 아까 철원 씨처럼 이렇게 마사지, 안마 이런 것들 받으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까요? 예,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그 어깨 주변의 근육의 경직이나 그런 강직이 동반되어서 근육의 통증이 또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사지나 안마 같은 그런 치료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사실 어깨가 아프면은요, 숟가락 들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게다가 또 저같이 머리숱 많은 사람들은 머리 감는 게 전쟁 같을 텐데 조기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상생활에 참 많은 지장을 주는데요. 과장님, 그렇다면 회전근개 파열은 어떻게 진단해서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그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는 우선은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의의 세밀한 진찰과 엑스레이 초음파, 그리고 세밀하게 MRI나 우리 관절경 검사를 통해서 그 파열의 정도와 크기, 위치를 먼저 파악하게 되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는 역시 그 검사한 증상과 파열 정도, 그리고 위치 크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파열의 크기가 굉장히 크지 않고 작은 경우에는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고 안정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또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이 도움이 되겠으면서, 그리고 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어깨에 직접 주사를 놓는 주사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예. 네. 자, 이 어깨 수술,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몸에 칼 대는 거,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한 안 하는 게 좋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어깨 아픈 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좀 쉬면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힘줄 파열의 수술은 저희들 많은 연구 결과 회전근개 파열은 작은 파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크기가 커지고 해당된 근육의 위축이 동반되어서 결국에는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파열이 경미한 파열이 있을 때는 무조건 수술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는 부분 파열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요. 치료 시기가 너무 늦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회복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힘줄을 원래대로 봉합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하라고 할까 봐 조금 겁이 나서 늦게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회전근개 질환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큰
치료하기 힘든 상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정형외과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회전근개 파열이 어느 정도나 진행됐는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전근개 파열의 수술적 치료는 회전근개 파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는 회전근개 봉합술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은 전층 파열이 있는 경우나 증상이 지속되는 부분 파열, 그런 경우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대개 관절경으로 시행하게 되겠고요. 비교적 젊고 팔을 많이 써야 되는 환자의 경우에 광범위한 파열이 동반된 경우는 직접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이행도 간혹 시행하게 되겠고요. 또 인공관절 치환술은 가성마비가 지속되는 고령의 환자에서 회전근개 봉합 불가능한 광범위한 파열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봉합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층 파열 그리고 심한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게 되겠고 최근 활발한 연구와 이론적 진보를 바탕으로 또 관절경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또 치료 성공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보조적 수단이 많이 개발되어서 현재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관절경으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관절경의 장점은 삼각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관절 내 구조의 세밀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수루 통증과 강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처를 아주 작게 남기고 재활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회전근개 파열성 관절병증이라고 해서 회전근개의 광범위한 파열로 인한 관절의 파손이 동반된 경우에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봉합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광범위한 파열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게 되겠는데요. 역행성 인공견관절 치환술이라고 해서 가성마비, 그래서 실제로 신경의 마비가 아닌데 팔을 계속 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거나 그런 경우에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 주로 적용이 되게 되겠고요. 회전근개 소실을 동반한 근위상골 골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삼각근의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이 수술은 파손이 돼서 다시 봉합하지 못하는 회전근개를 삼각근으로 대신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삼각근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금기가 되겠고요. 또한 이 수명을 지금 현재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한된 수명, 그리고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수술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상세한 상담을 통해서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수술 방법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악화될 때까지 방치해 두는 게 수술로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좀 초기에 병원을 찾아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무서워서 안 가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최근에 인터넷이나 잡지, TV, 신문 등을 통해서 거의 의료 정보의 홍수라고 하실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께서 여러 정보에 옳고 그른 정보를 정확하게 선별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에 대한 좀 부정확한 지식 때문에 그런 정보나 환자가 느끼는 증상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로 인해서 부적절한 시술이나 치료에 빠지게 되거나 그 결과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겠습니다. 어깨 통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또 무분별한 검사를 시행하게 된 것도 문제겠고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또 검증받지 않은 치료로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이 있는 여러 환자분들은 통증을 방치하지 마시고 정형외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회전근개 파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열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이러다 말겠지, 괜찮겠지 하고 방치했다가는 자칫 돌이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으니까요. 빨리 병원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작은 통증이라도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면 정확한 진찰과 치료를 위해서 꼭 병원을 찾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산 세명병원 정형외과 이정엽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